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시어머니 발자, 며느리 발자. 오늘은 조선시대 배경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과 화해를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그린 이야기랍니다. 조선 중엽 남쪽 끝 외진 산골 마을. 봄비가 지나가고 맑게 갠 하늘 아래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어느 날, 작은 귀아지 뒷문 앞에 연지가 들어섰다. 19의 연지, 고운 비단 저고리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낮춘 채 낯선 집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마당 안채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을 오가던 70대 여인이 그녀를 맞았다. 바로 시어머니 올매였다. 이 집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이제 너만의 것이 아니다. 시댁 식구를 먼저 생각하고 말보단 행동이 모범이 되는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연지는 고개를 숙인 채 또렷하게 대답했다. 예, 어머니. 부족하오나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말은 공손했으나 그 속에 담긴 단단함은 묘하게 기시감을 주었다. 월매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말끝이 곱긴 한데 눈빛이 만만치 않구나. 저 아이 보통 며느리는 아니겠어. 첫날 밤 신랑 낙현은 연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거칠어도 그 속엔 오래된 슬픔이 묻혀 있어. 이해해 달란 말 내 욕심이겠지만 이제부턴 내가 부인의 마음 먼저 살피고 먼저 안아주겠소. 그러니 마음 풀어요. 네, 서방님. 이 집도 어머님도 그리고 당신도 조금씩 따뜻하게 안아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연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그래, 고개만 숙인다고 해서 사람 대접받는 건 아니야. 내가 먼저 나를 지켜야 해. 그런데 혼례 사흘째 되던 밤, 신랑 낙현은 고열과 격렬을 일으키며 숨을 거두었다. 의원도 무당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다. 며느라, 물독에 물이 다 떨어졌구나. 네, 어머니, 채워 넣을게요. 연지는 물 깃는 일이 처음이라 참 고된 일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부터 쓸어야 될 게 아니냐. 대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봄바람보다 더 세차게 연지의 귓가를 후벼 팠다. 죄송해요, 어머니. 새벽에 우물 다녀오고 창거리도 챙기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곧 마당부터 쓸겠습니다. 월매는 눈살을 찌푸렸다. 일이 많다 하나 순서라는 게 있다. 마당이 먼저다. 손보다 입이 앞서면 그 손은 남는 법이지. 며칠 뒤 대청에서는 제사를 준비하는 손길로 분주했다. 연지는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손수 준비하고 있었고, 월매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 족이 너무 오래 굽지 마라. 타면 조상님께 실례가 된다. 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불을 조절했다. 네, 어머니, 조심하겠습니다. 월매는 더 이상 말없이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일고 있었다. 조심은 한다지만 언제 실수를 저지를지 모른다. 한눈 팔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나 연지는 달랐다.
이 집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시어머니의 날쌘 말투와 차가운 시선에도 기죽지 않으려고 애썼다. 친정에서 책도 배우고 바느질도 익혔지만 그녀는 시집살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라는 걸 체감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꾸물거리느냐? 고작 나물 한 접시 차리는데 반나절이 걸리느냐? 너는 일을 하는 것이냐, 꾸미는 것이냐? 그 말에 연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조용히 흔들리면서도 단단했다. 정성이란 시간이 드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걸 아시기에 매양 손수 밥상을 차리시는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올매는 미간을 좁혔다. 한참을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던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려 나물 한 접시를 집어 상에 올려놓았다. 말은 없었지만 처음으로 그녀의 손길에 멈칫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어르신이 올매 집을 지나가다 멈춰 섰다. 아이고,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그 서름 안고 살아온 거 나도 봤지. 하지만 그 서름이 너무 커서 며느리 가슴에 못을 박으면 안 되지. 장마가 시작되기 전 무더운 더위가 골골마다 맺혔다. 지붕 위 귀화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앉지 않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다. 부엌에선 땀이 줄줄 흐르는 가운데 연지가 장작불 앞에 앉아 탕국을 끓이고 있었다. 이 집은 왜 이리 제사가 많은지. 방 안에서 부채질을 하며 땀을 식히던 올매는 문득 목소리를 높였다. 며느라, 국에 간을 했으면 맛이라도 봐야지. 아무리 내가 손이 빠르다 해도 감각은 믿을 수가 없구나. 연지는 조용히 땀을 훔치며 대답했다. 방금 간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드시기에 짤까 염려되어 약간 싱겁게 맞췄습니다. 올매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다. 국자를 들어 맛을 본 그녀는 인상을 찌푸렸다. 이걸 약간이라고 하느냐? 밍밍해서 죽도 못 되겠구나. 제사에 이런 국을 올리겠단 말이냐?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이라 짜게 하는 것보다 낫다 생각했습니다. 생각? 월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 입이 하는 말이 언제부터 이 집에 통하게 되었더냐? 며느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내 생각은 시댁 밖에 나가서는 하는 거야. 그 말에 연지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오기와 억울함, 그리고 분노가 얽힌 복잡한 감정이 그 눈동자에 맺혔다. 올매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연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다. 말을 잘하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겠지. 하지만 그 재주는 이 집에서 독이 된다. 그 말을 끝으로 월매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며칠 뒤 장맛비가 억수처럼 퍼부었다. 월매는 장독대 위 항아리를 덮던 덮개가 바람에 날아간 걸 발견하고 외쳤다. 며느라, 항아리 뚜껑이 날아갔다. 얼른 가서 덮고 오너라. 연지는 나무 바가지를 들고 뛰쳐나갔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항아리 뚜껑을 씌우며 중심을 잡으려다 그만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진흙물이 튀었고 옷도 더러워졌다.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이 며느리라니. 내가 저리 몸을 사리면 앞으로 무얼 하겠느냐. 그 말에 연지는 벌떡 일어나 올매를 바라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서방님이 돌아가신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절 미워하시는 거죠? 전 그이랑 사흘밖에 못 살았어요. 그 짧은 동안 정을 붙일 틈도 숨을 돌릴 틈도 없었다고요. 같은 여자로서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 말에 올매는 멈춰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연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우산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젖은 며느리의 어깨 위로 우산을 덮어주었다. 들어가자. 감기 들면 또 내 손이 느려질 테니까. 그 말은 이 집에 들어와 처음 들은 걱정이었다. 가을이 찾아왔다. 논에는 벼가 고개를 숙이며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한결 선선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추수를 앞두고 하루하루가 분주했고 올매댁 역시 외에는 아니었다. 연지는 이른 새벽부터 들녘에 나가 고추를 따고 마당에 고추를 널었다. 손등은 갈라지고 살결은 타들어갔지만 그녀의 동작은 나날이 단단하고 능숙해졌다. 올매는 그 모습을 문득 바라보다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예전 같으면 고추 널은 위치가 어쩌니 빨래를 언제 걷었냐며 한마디쯤은 했겠지만 요즘은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녀 스스로도 그 이유를 곱씹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연주와 올매는 송편을 빚었다. 마을에서는 추석 준비가 한창이었고 시댁에서도 조상에게 올릴 제수 음식을 준비하던 참이었다. 송편 속에 깨를 넣고 반죽을 다듬는 손길이 분주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올매가 말했다. 반죽이 질어 보인다. 그리하면 쪄도 모양이 잘 안 잡힌다. 연지는 손을 멈추고 말했다. 네, 약간 질게 해서 부드럽게 씹히도록 할게요. 어머니께서 이가 약하시다 하셨기에 혹 괜한 참견이었을까요? 올매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듯 작게 움직였다. 평소 같으면 그런 배려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내가 물은 송편을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지난날 어머님 드시던 송편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딱딱한 건 남기셨길래. 그렇게 모처럼의 정적 속에서 두 여인의 손끝이 나란히 움직였다. 추석날 아침 연지는 정갈이 차린 제사상을 대청에 올려놓았다. 이 상은 내가 처음 이 집 며느리가 되었을 때보다 더 정갈하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았기에 가능했어요. 올매는 대답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속에는 인정과 이해, 그리고 말로 다 못한 감정들이 고요히 담겨 있었다. 첫눈은 생각보다 조용히 내렸다. 어느 날 새벽 마당을 내려다보니 얇은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올매는 담요 하나를 들고 연지 방으로 들어왔다. 방이 왜 이렇게 추운 것이냐? 자, 오늘 밤은 이 담요로 따뜻하게 덮고 자거라. 연지는 놀라며 담요를 받았다. 손끝이 시렸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데워졌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감기 드시지 않게 조심하세요. 올매는 마당에 쌓인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내가 이 집에 온 지도 1년이 되었구나.
참 빠르다. 연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연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그랬다. 23세 너의 시아버지를 잃고 문 안 닫혔다고 소금 뿌리며 욕먹고 사흘에 한 번은 내 탓이라며 밥그릇이 날아들었지. 근데도 버텼다. 아들 하나 바라보며 버티고 또 버텼다. 그랬는데 그놈이 너랑 혼례를 치르고 겨우 사흘 만에. 그래서 널 더 힘들게 했던 것 같구나. 남편 잃고 집안 책임을 혼자 지면서 나도 몰랐지만 내 안에도 벽이 있었던 거지. 연지는 조용히 그녀 곁에 다가가 섰다. 두 여인의 그림자가 눈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날 저녁 안채하는 온기가 가득했다. 연지는 직접 지은 떡국을 상에 올리고 월매와 마주 앉았다. 예전 같으면 무거운 침묵이 흐를 자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떡국은 언제 끓였느냐? 새벽에 떡 썰면서 미리 국물 내두었어요. 마침 처음 눈이 온 날이라 어머님께 대접하고 싶었답니다. 월매는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내가 뭘 해도 놀랍지 않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떡국을 나누어 먹었다. 그 안에 담긴 건 단지 국물만이 아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월매는 오래된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왔다.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 받은 것이다. 그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것이다. 이제는 내 차례다. 연지는 놀라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얇은 비단으로 감싼 상자 안엔 낡은 비녀 하나가 들어있었다. 정말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 없인 이 집이 굴러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비녀는 전해지지 않는다. 연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의 모습에 월매도 작게 웃었다. 어느 날 장독대에 눈을 털러 나간 연지를 보며 월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정말 며느리가 된 것 같구나. 그리고 연지는 부엌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정말 어머니라 부르고 싶어요. 시작은 날이 서 있었지만 마지막은 따뜻했다. 둘은 결국 서로를 이해했고 강한 성격이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탱했다. 봄에 만난 두 사람은 겨울에 비로소 가족이 되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둘 사이엔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정의 결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삶, 다른 말투, 그래서 더 자주 부딪히고 더 깊이 상처 주곤 하지요. 하지만 결국 서로를 향한 진심은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주 작고 오래된 갈등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엔 우리가 누구나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딛고 조금씩 다가서는 과정 또한 갈등의 끝엔 늘 누군가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다가설 때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된답니다.